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B3부터 I15까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같이 모든 데이터가 잘 정돈된 하나의 형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총칭을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자, 필드명, 필드의 기준이 되는 제목이 필드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각 필드는 공통된 다른 형식들과 다른 행들과 공통적으로 같은 데이터 형태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산보다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되어 있는 자료 형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다라는 목적이 강합니다. 자, 보시면은 수식 탭에요. 재무함수부터 여러 가지 함수가 표시되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요 함수 섭입 단추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함수 마우스에 보시면은 이 범주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범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앞에 D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은 D로 시작하죠. 자, 대표적으로 d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요, sum,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D가 붙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합계를 구한다라는 우리 dsum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dsum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걸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sum은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sum. 자,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합계를 구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썼던 게 바로 sum이었습니다. 근데 dsum은요,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sum if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sum if와 다른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구할 것들은요, 이 성별이 남자, 이 남이라고 써있는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의 추가 수당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자,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어떤 걸요? 추가 수당, 이 추가 수당의 합계를 구한다는 겁니다. 계산한 결과가 116만 원이 돼야 맞을 겁니다. 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성별이 어떻다고요? 남자야 된다고. 성별이 남자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dsum을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딘지 구분이 할 수 있겠죠? B3부터 I15까지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잘 설정하시고요. 절대 참조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콤마. 자, 필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어떤 걸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어떤 걸 구한다고요? 추가 수당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추가 수당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G3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G3셀. 예, 이 셀 부분이겠죠? 자, 콤마. 필드 제목만 선택하시면 돼요. 콤마.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이제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건을 앞쪽에 입력하는 함수들이 많았는데요. 얘는 조건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별이 어떻다고요? 남자라는 것. 근데 성별을요, 조건을 입력할 때 C4는 남,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를 사용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표를 갖다가 필드 이름과 내용까지 해서 같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요,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116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별이 남자인 7개의 데이터에 추가 수당의 합계를 보니까요, 얼마였어요? 116만 원. 자, 위에 보니까 116만 원.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함수고요. 자, sum이라는 함수, dsum,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합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조건 범위 설정하셔야 되고요. 조건이 아니라 데이터 범위, B3부터 I15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이 범위를 설정하시고, G3, 어떤 걸 구할 건지, 자, 추가 수당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 추가 수당을 구하는데 어떤 녀석에 추가 수당을 구할 것이냐,
성별이 남자인, 성별이 남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G3이라는 부분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G3이라고 제가 클릭해서 셀을 선택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G셀, G열은요, 숫자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명부터 해서 선택된 부분을 한 열씩 1, 2, 3, 4, 5, 6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G3은 6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G3 대신 6을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D-average, 조건에 맞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 것처럼 조건에 맞는 평균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average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맨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D가 들어가셔야 돼요. D가 들어가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됩니다. 자, 가로 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구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번에는 공제액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공제액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 있습니다. 7을 쓰셔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공제액 필드 제목, 즉 H3셀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블록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자, 조건은 한번 부서 이름이, 부서명이 개발팀인 것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로 닫고요. 아직 수식, 함수식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부서가 개발팀인 사람이 몇 명이나 볼게요. 한 명, 여기 장한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배성환, 김수아 이렇게 3명이 있네요. 이 3명에 대한 공제액을 구하고 공제액의 평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보니까 35만 667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3명 공제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합계하고 평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한수와 배성환과 그 다음에 김수아 요렇게 1명, 2명, 3명 즉 개발팀이겠죠. 개발팀의 공제액 합계는 105만 2천원이고요. 평균을 보니까 35만 667원이라는 겁니다. 예, 35만 667원. 예,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맞는 합계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했던 SUM, sum이라는 합계 함수와 그 다음 average, 평균이라는 함수 요 앞에 D만 붙였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max와 Dmin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Dmax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가장 큰 값, 최대값이라는 뜻이겠죠. 자, Dmin은 뭡니까? 조건에 맞는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D자가 붙으면은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max에 대해서 구할 텐데요. 자, 우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Dmax 바로 여시고요. 기본값으로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범위 입력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 콤마. 자, 그 다음에요. 어떤 걸 구할 건지를 한번 따져볼 텐데요. 이번엔 제가 추가 수당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 찝으셔도 되고요. 자, 추가 수당이 있는 셀의 위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을 사용하셔도, 6을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6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입니다. 자, 조건을 찾을 텐데 제가 직급이 과장인 사람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면요. 아까 이런 식으로 성별을 남자 또는 부서명을 개발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직급을 과장으로 선택하려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왜요? 이렇게 연결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땡땡으로 연결된 범위로 보이시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 3 선택한 다음에 과장이 있는 컨트롤 누르고 이 5셀을 선택하니까요. 콤마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콤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 연결된 범위로 기억하지 않고 딱딱 떨어져 있는 범위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에서 벗어난 데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직급과 자, 직급 필드명이 똑같죠? 필드명을 동일하게 하고 제가 우선 빈칸을 넣어놨습니다. 자, 가로를 우선 닫아서 넘어가니까요. 25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아직 함수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자, 직급에다가 제가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과장이라고 그랬죠. 자, 과장인 사람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수식 봅니다. 조건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필드명이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건 부분만. 이해되십니까? 조건 부분만 따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서 6번째, 즉 추가 수당을 구한다 이겁니다. 어떤 추가 수당의 가장 큰 값. 조건은 뭐죠?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최대값. 자, 그러면은 직급이 과장인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과장들이 있고요.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추가 수당 보니까 가장 큰 값이 누굴까요? 바로 이영훈이란 사람의 추가 수당이 21만원으로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예, 결과값 보니까 어떻습니까? Tmax 21만원. 예, 직급이 과장이라고 제가 조건을 옆에다 해놨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성별을 제가 남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성별이 남, 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별을 남자 이렇게 쓰면 못 찾습니다. 입력된 값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남만 남겨놓고요. 이번엔 Tmin 가장 작은 조건에 맞는 최소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Tmin.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설정하시고 콤마. 자, 이번에는 뭘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뭘 찾을 거냐. 자, 이번에는요, 공제액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공제액 필드 H3 제가 클릭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는 숫자로 입력한다라면 몇을 입력해야 될까요? 1, 2, 3, 4, 5, 6, 7. 7을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H3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콤마. 자, 구할 조건 옆에 있죠? 성별이 뭐라고요? 남자라고요. 자,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은 29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D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에 맞는 가장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29만원.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지금 7명이 있는데요. 공제액을 보면은 바로 7명. 이 남자 중에서 공제액 제일 작은 게 얼마인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입니까? 바로 29만원. 이 김태형이라는 사람의 공제액 29만원이라는 겁니다. 29만원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별을 바꿔주시면요, 여자 중에서 가장 공제액이 작은 거를 찾아줘요. 자, 공교롭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값이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29만원이 표시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Dmax, Dmin을 이용하면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범위를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따로 별도로 조건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설정된 조건을요, 변경하면은 우리가 계산한 값들, 결과값들도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직급이 과장으로 돼가지고 지금 추가 수당의 가장 큰 값을 구했나봐요. 자, 그럼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대리로 바꿔볼게요. 대리로 바꾸면은 결과값이 바뀔 것인가? 예, 바뀌었네요. 대리로 바꾸니까 공제액의 추가 수당이죠. 추가 수당의 가장 큰 값이 16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대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2명 있네요. 2명 중에 가장 큰 값, 바로 16만원. 예, 맞죠? 자, 이렇게 조건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은 이 구성된 조건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조건만 따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값을 일종의 필터링과 같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거나 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D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셀의 개수를 세는 게 바로 카운트라는 겁니다. 그럼 D카운트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D카운트 가로 여시고요. 가로 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선택하는 것, 요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요, 어떤 거를 찾을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제가 기본급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본급의 개수. 자, 기본급 받는 사람 몇 명이냐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자, F3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5라고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조건은 오른쪽에 입력할 겁니다. 추가 수당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선택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결과가 12가 나왔는데
10이라는 것은 우선은 무시하세요. 옆에 조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추가 수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죠. 자, 필드명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이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조건을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수당이 는 20만원인 20만원인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디카운트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지금 옆에 조건에는요, 추가 수당이 20만원이라고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는 하니까 2가 나왔습니다. 추가 수당이 20만원인 사람, 예, 두 사람, 맞네요. 이거를 구한 거예요. 추가 수당이 20만원을 찾아서 기본급이 받는 사람이 있는지 2명 있다는 걸 찾은 겁니다. 만약에 기본급이 있는 셀의 데이터가 없다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추가 수당 20만원인 사람은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급은 한 명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값이 없으니까. 카운트라는 건요, 데이터, 그 중에서도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자, 추가 수당에 는 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20만원 이상인 사람. 몇 명일까요? 자, 추가 수당이 20만원 이상인 사람, 지금 4명. 자, 20만원 이상이죠? 20만원이거나 이상인 사람, 이렇게 4명.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디카운트를 구한 5번째 셀이, 5번째 열이 기본급, 바로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3이라든지 4라든지 입력하시면 0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자가 있는 셀을, 문자가 입력된 셀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찾아야 할 때는요, 디카운트가 아니라 디카운트 A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디카운트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가져오는 게 바로 디카운트입니다. 하지만 디카운트는 카운트의 특성에 따라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요, 만약에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가져올 때, 그럴 때는 디카운트를 사용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디카운트를 사용하지 말고 디카운트 A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아오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조건을 따로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수정해 가면서 직접 내가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